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야권 단일 후보,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방법이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야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10명 정도가 출마 의사를 표시를 하거나 곧 또 출마를 할 예정인데, 모두들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데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방법에는 수십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나뉘는 바람에 패배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많은 희망과 기대도 있는 만큼 야권 단일 후보를 꼭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데 모두가 어떤 합의를 하고 있죠. 문제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놓고 후보들마다 모두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입장이 다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바깥에 있는 안철수나 금태섭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원샷 한 방에 모든 경선을 치르는 방법.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국민경선기구 같은 것, 야권 전체의 경선기구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원샷 하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후보를 뽑고 마지막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방법.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큰 가닥으로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것은 이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한 달쯤 남겨놓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죠. 막판에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유력한 후보 두 사람 간에 최종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방법. 이게 가장 이 국민의 시선도 모으게 되고 이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정치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 아주 이벤트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죠, 국민들의. 근데 문제는 막판 이 단일화 협상이 실패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는 국민들의 기대도 모인 만큼 아예 원샷으로 총 야권 전체가 모여서 원샷으로 안철수와 금태섭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든 아니면 국민의힘이 울타리를 허물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국민 경선 통합 기구를 만들든 한 번에 단일 후보를 뽑자라는 부분이 또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당원 20%를 포함시키겠다 경선하는데 그것을 없앴습니다. 어제부로 공천관리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100% 시민 경선으로 뽑겠다. 시민 여론조사로 뽑겠다. 100% 시민 여론조사로 뽑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울타리가 반점은 없어진 겁니다. 야권 통합 국민 경선 기구를 만들어도 100% 시민 여론조사로 뽑게 될 테니까 방법은 같아진 겁니다. 이제 안철수나 금태섭이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 방식에는 이 경선하는 그 방식에는 안철수 금태섭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안철수 금태섭이 반대하는 또 주춤거리는 이유는 국민의힘으로 자신들이 들어가게 되면 중도로의 확장이 좀 쉽지 않다. 좀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중도로의 확장이 국민의힘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또 안철수와 금태섭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 좀 더 많이 바뀔 수 있겠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하고 하게 되면. 그렇지만 그것보다 들어오지 않고 어떤 형태로 단일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민의힘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 중도층 또는 지금 현 여권의 비판적인 여권 지지층들 거기에 공략하기에 훨씬 좋다라는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최종 마지막에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법이 불안하니까 좀 국민을 안심을 시켜주고 이제 국민들의 많은 희망이 직결됐을 때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권에서는 우상호만 나와 있는데 박영선이 나옵니다. 예, 박영선이 이달 안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라고 자신도 지금 밝힌 바가 있고요. 박영선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지지율이 출렁이게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원샷하는 방식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제 국민의힘이 경선 룰도 완전히 바꾸기로 한 만큼 이제 안철수가 입당을 하든 아니면 바깥에 있어도 국민 통합 경선 기구를 만들든 이제 그 부분이 좀 고민을 해볼 시간이다. 때 맞춰서 김종인 위원장도 어제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아마 현실적으로 2월 말쯤 최종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고 난 다음에 최종 야권 단일화하는 방법으로 갈 것 같다. 단일화를 자기도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국민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죠. 혹시 실패할지 모른다라는 것들인데 안철수도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뽑으면 자기는 입당하지는 않겠다. 근데 후보 단일화를 하는 데는 뭐 자기가 처음으로 그걸 제안을 하고 또 대세를 밀고 가고 있으니까요. 현재 지지율도 1위지 않습니까? 단일 후보를 뽑는 방식으로 막판에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지금 보관인데 이게 꼭 안철수에게 또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한 사람이 후보가 뽑히는 과정에서 이 컨벤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의 지지층이 그 한 사람에게 몰릴 수 있죠. 그러면 안철수가 장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그 마지막 최종 후보 선출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본다면 마지막 단일화 협상에서 안철수가 유리하다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안철수가 불리하다면 단일화 협상에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야권에서 두 명의 후보로 나뉘게 되면 이건 뭐 필패라는 게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과정을 봤어. 그래서 이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아예 100% 시민 여론조사로 뽑겠다. 후보를. 완전히 반점은 울타리를 열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도 되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지 않고 뭐 국민경선기구, 야권 통합 국민경선기구 이런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시간 여유는 아직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걸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월 초중순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야권 전체가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단일 후보를 만들어낸다. 또 여권에서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공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열책들이 나올 겁니다.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가령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압도적인 이 지지율 1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상당 기간 아주 이 후보 단일화하는 방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또 2월 말쯤에 가서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또 후보 단일화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모두 여권에서는 겨냥을 하고 계산을 해가면서 자신들의 후보 경선 절차를 밟을 것이다. 거기와 보조를 맞추면서 야권에서도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야권 단일 후보를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만들어낸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서울시장을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서 서울시장을 이기지 못하면 정권 교체는 어려워진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어떤 경우에도 만들어낸다라는 이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해가면서 이 많은 국민들, 야권에 기대를 거는 많은 국민들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약간의 뭐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 부분을 믿고 그 부분을 지지해주고 그 부분으로 강요까지 하는 이런 여론의 흐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구체적으로 저는 방식을 제시를 한다면 원샷 경선이 그래도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 2월 초순이 됐던 그쯤에서요. 원샷 경선을 하는데 국민의힘의 담장을 허물고 뭐 서울시장 후보를 위한 국민 대경선 뭐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도 많은 부담이 있지만 부담이 더 많은 쪽은 사실 국민의힘입니다. 이 단일화를 실패를 한다든지 서울시장 선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안철수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완전히. 그 모든 부담은 안철수보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이 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거의 당이 해체될 상황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국민의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이 지금 경선을 거쳐서 이제 선대위가 발족하게 되면 이 전체 운영 체계는 선대위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통합기구를 만들자 경선에서 한 생각은 이 선대위도 통합 선대위를 만들게 되고 서울시정도 안철수 후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정을 야권 연대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방식을 한번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이고 그 지도부는 자기 정당을 잘 이끌어서 선거에서 이겨서 그것도 성과를 내서 또 지지를 받게 되는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어떤 정당을 보고 너희들 정당의 기득권을 모두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 정신, 시대 상황, 국민들의 기대가 거기에 와 있다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그 당원들의 의사를 20% 포함시키기로 한 걸 경선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100% 시민 여론조사를 뽑겠다고 결정한 것. 국민의힘에서 엄청난 기대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그 국민 경선의 방식을 택한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야권연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철수나 금태섭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할 겁니다. 최후 마지막 국민의 경선의 힘 주자가 뽑히고 난 다음에 야권 단일화에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안철수가 됐든 누가 됐든요. 네, 이 컨벤션 효과가 있고 그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기대가 몰리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입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또 이렇게 통합기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